네. 이거에 대한 오늘 말씀 전할 그 자료는 성경 창조 역사라는 노이즈 심퍼니 사이트 운영하시는 분이 거기서 참고했어요. 참 잘 정리하셨거든요. 또 이런 거를 또 얘기를 안 하면 또 저작권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관심 있는 사람들 보길 바랍니다. 자, 성경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 수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몇 살까지 제일 오래 산 사람 이름을 누군지 아는 사람 혹시? 그래, 서재. 와, 알 것 같은데. 자, 주영이 무드셀라 주 몇 살? 969살. 무드셀라가 969살 살았습니다. 여기 보여요? 잘 안 보이지? 이게 보면은 평균 홍수전 평균 수명이 900살이었어. 900살. 그리고 홍수가 딱 일어나고 나서 여기 안 되는구나. 홍수가 딱 일어나고 나서 수명이 쫙 줄죠. 예. 그러면서 딱 900살, 여기에서부터 이제 600살, 438살, 이렇게 쭉 게다가 200살, 쭉 해서 175살, 쭉 해서 110살. 이렇게 수명이 줄어요. 이게. 그래서 아담은 930살 살았고, 셋은 912살. 잘 안 보이죠? 에노스는 905살. 게나는 910살. 그러면서 이제 무두셀라는 969살. 그리고 라멕은 777살. 이렇게 살아요. 왜 라멕은 무두셀라는 969살인데 라멕은 777살이에요. 왜 라멕은 왜 이렇게 줄었어요? 라멕이 죽는 해가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있던 날이에요. 그리고 무두셀라가 죽는 해가 라멕이 죽는 날. 그러니까 라멕은 누구냐면 노아의 아버지. 무두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 그러면서 이제 수명이 줄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이제 빛서부터해서 6일 동안 창조하셨었는데 이제 홍수 전에 지구하고 홍수 후에 지구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보세요. 홍수 이후에 수명이 이렇게 쭉 줄어요. 이게 그래서 맨 밑에 이삭은 180, 야곱은 147, 그래서 요셉은 110, 그러면서 점점 수명이 줄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홍수가 그러면 수명이 줄게 되는 이유가 홍수가 분명히 역사를 뭔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야 이게. 그쵸? 이게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900살을 한번 산다고 생각을 해봐. 사람이 900살 살 수 있을까? 근데 옛날에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이 이야기들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900살을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상상을 했고 이건 성경은 말도 안 돼. 여러분이 보는 그 환타지 소설에 보면 뭐 엘프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엘프가 굉장히 아름답고 이쁜데 잘생기고 수백 년 막 살잖아. 그렇죠? 환타지 소설에도 그런 것들이 잔재가 남아 있던 거예요 옛날에. 왜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살았을까? 에덴 동산. 너네들이 얘기한다는 그런 뭐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엘프들은 어디에 살까? 바다에서? 숲, 산. 그런 잔재들이 옛날에 고대에 있었던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인간의 그런 잔재의식이에요. 자, 첫째 날 빛을 말고 둘째 날 물을 만들고 셋째 날 땅을 만들었지. 그래서 이제 우리 다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면서 둘째 날에 하나님이 궁창을 이제 만드셨는데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있대. 궁창 아래의 물은 뭘까? 궁창이라는 것이 원어로 이렇게 살펴보고 뭐하고 하면 하늘 뭐 이런 뜻도 있지만 공간이라는 뜻도 있어.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 공간 아래의 물이라는 뜻이 무슨 말일까? 바다, 지금 강, 그렇지? 공간 위의 물은 뭘까? 응? 하늘? 그러니까 공간 위에 하늘 위에 물이 있대.
이해가 가? 우리가 생각해봐야 요즘 장마철이니까 하늘 위에 뭐 생각할 수 있을까? 이 구름 정도 생각할 수 있겠지? 이게? 근데 우리는 이게 상상이 잘 안 가. 뭔가 그 궁창 위에 하늘 위에 물이 있었대. 이게 홍수 전의 세계야. 노아의 홍수 전의 세계. 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1의 날이라. 그래서 11의 날. 이제 둘째 600세 되던 둘째 달 그달 11의 날. 이게 정확하게 2월 11일, 7일 이렇게 날짜까지 정확히 기록해 놓은 거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 노아의 이제 홍수의 날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대. 자, 여기 창문은 보면 투명하잖아. 좀 잘 안 뜯어서 더럽기도 하고 저기 뒤에 유리 같은 경우는. 자, 창문 뭐 유리 투명하잖아. 물도 투명하잖아. 그치? 그런데 창문이 열렸대. 근데 창문은 고체일까? 기체일까? 액체일까? 액체가 아니지. 고체잖아. 그치? 하진이도 고체 그러고 있었어. 고체. 유리는 고체지. 근데 창문들이 열렸대. 자, 이렇게 지구에 뭔가 하늘 위에 물이 있다는 거야. 이게 물이 이렇게 쑥 쌓여져 있었다는 거야. 이게 도대체 그러면 사람 수명하고 무슨 연관이 있었을까? 우리가 그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이게 자 이렇게 보면 태양빛을 너희들 보면은 우리가 이 지구 이 태양빛이 없으면은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맞아요. 근데 태양빛에는 자 생명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눈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 태양빛에 보면은 여러 가지 빛이 있어. 첫째 전파, 마이크로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이라는 빛의 그 태양빛의 이런 것 말고도 이게 크게 얘기하면 이렇게 7가지를 얘기하는데 더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거야. 그리고 전파는 뭐 우리 쓰는 그런 핸드폰 전파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마이크로파 이런 것도 다 쓰고 하는데 적외선은 뭔지 알지? 레이 적외선 뭔지 아는 사람? 뭐? 레이에서 레이자가 좀 나오는 1번? 레이 약간 그거 아니야 이게 적외선 이게 병원 가면은 아파가지고 다쳐가지고 하면 빨간 거 틀어주지. 그 빛이 빨리 해서 치료가 빨리 되라고. 적외선 이거 좋은 거야. 자, 가시광선은 뭔지 아는 사람? 그치, 무지개. 이 가시광선 때문에 우리가 빨주, 노초, 파남불을 구별하고 우리가 이게 물건을 구별하고 볼 수 있는 거야. 그치? 이게 자외선이 뭔지 아는 사람? 햇빛 자외선 뭐야? 자외선이 뭐해? 안 좋은 빛. 자외선서부터 좀 안 좋아. 그래서 요즘 뭐 바르고 다니지 니네 얼굴에? 선크림. 왜? 이 자외선이 얼굴에 닿으면 타잖아. 그치? 혜진이가 제일 요즘 고생하지 자외선 때문에? 하늘에서 오는 자외선, 강물에서 비치는 자외선. 그치? 환장하겠지. 모자 써도 밑에서 오는 것 때문에 또 타. 이게 이 자외선. X선이 뭔지 아는 사람? 엑스레이 찍을 때. 그치? 이렇게. 근데 임산부라든지 태아라든지 이런 거 많이 찍거나 하면은 기형아가 나와. 이게 좋은 빛은 아니야. 자, 감마선이 뭔지 아는 사람? 감마선이 뭐냐면 이게 뭘까요? 버섯. 핵폭탄이 터질 때 나오는 선이 그 빛이 감마선이야. 이거를 쏘면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 죽어요. 사람이 녹아서 죽어버려. 타서 확 한순간에 확 녹아서 죽어. 이게 태양이 한번 봐봐. 무시무시하지? 저기에서 이 빛이 다 나오는 거야. 그 감마선이 우리에게 이렇게 쓰여지면 죽어. 이게. 그런데 옛날에는 홍수 전에는 이렇게 물층이 있어서 이렇게 태양빛을 더 많이 지금보다도 더 많이 이제 빛을 걸러뒀다는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전파, 마이크로파, 적외선은 좋은 빛이라고 그랬어. 사람 몸을 치유해주고 이러는 이게 들어오는데 자외선, X선, 감마선 같은 경우는
물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통과하지 못한대. 아예 차단됩니다. 자외선으로. 그럼 봐봐. 사람 피부가 이게 빛을 쐬가지고 노화가 되는 게 아니라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게 변질되는 거야. 근데 이게 자외선까지 싹 차단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아예 1%도 안 들어와. 이 물층에서. 그럼 인간한테 해로운 빛은 아예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과학자들이 그렇구나. 아예 이런 것들은 아예 없구나. 이게. 그래서 봐봐. 장세기 보면 7장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라면서 하늘에 비가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창문들이 열려서 그냥 다 쏟아져 버린 거야. 하늘의 위에 있던 물층들. 예, 40m. 그 홍수가 그냥 요즘 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한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그게 말이 돼? 어떻게 위에 오존층이 있는데 그 정도의 위에 그게 물층이 있을 수 있어? 말이 돼? 라고 했는데 과학자들이 이제 로켓을 요즘 많이 위성을 쏘잖아. 로켓을 막 쏴가지고 밑에서부터 쭉 하고 올라갈 때 하늘 정도 요즘 비행기를 보면 알아. 비행기 이렇게 지나가면은 구름이 이렇게 비행기 지나가는데 껴 안 껴? 이렇게 구름이 일직선으로 된 구름 끼는 거 보이지? 그런 것처럼 로켓을 타고 성층껏 다 뚫고 올라가면서 할 때 뜨거운 열과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서 막 이제 물 알갱이 같은 것들 위에 구름 같은 게 끼인단 말이야. 이게. 그랬을 때 이게 얼음이 얼어 위에. 그 얼음이 얼면은 하늘에 얼음이 얼면 어떻게 돼야 돼? 떨어져야 돼. 그렇지? 맞지? 상식적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 얼음이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걸려있다가 점점 해서 북극 쪽으로 가. 밑에서 이거 오스트레일리아라든지 이런 데서 로켓 남반구에서 쏘면은 어디로 갈까? 남극으로 가겠지. 근데 그 남쪽에서는 위성을 잘 안 쏴. 어쨌든. 자, 어쨌든 이게 미국이라든지 이게서 쏴 놓은 거 보니까 얼음이 떨어져야 되는데 북극 쪽으로 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보면 이렇게 얼음이 얼었었던 것들이 구름이 이게 이렇게 하는 거를 사진으로 촬영한 거예요. 얼음들이. 수증기들이 껴가지고 했던 게. 이게. 저게 아직도 떨어지질 않아. 그러면서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얼음층이 있는데 이게 나사에서 연구한 거야. 이게 극중간 권운이라고 해가지고 극에서 이게 점점 극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중간권에 생기는 특수한 구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과학자들 이거 연구하려고 초소형 위성을 쏴가지고 그러면서 이거를 나사에서 실제로 허공에 떠 있는 얼음 구름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게 초소형 인공위성을 이렇게 발사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뭐 했었을 때 이게 그게 지구가 하나의 큰 자석이야. 그래서 이게 자기장 때문에 이렇게 옮겨가지 않냐 뭐 이렇게 추측하고 있어. 그러면서 과학자들 그러면 얼음층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런 것처럼. 근데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는 그 옛날에 어떤 기록이 있었냐면 여기에 보면은 잘 안 보여서 그렇지만 크리스탈 이라고 써 있지? 안 보이지? 하늘에 하나님이 이게 요세푸스는 유대인 역사학자인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늘에 크리스탈 하늘로 만드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그 역사학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크리스탈? 크리스탈은 뭐지? 단단하잖아. 크리스탈처럼 생긴 게 여러분 물 얼음이 크리스탈처럼 생겼잖아. 그치? 단단하게 보이면. 그러면서 비슷하지?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대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를 했을 때는 크리스탈로 이렇게 하늘을 뒤덮으셨다. 자,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빛을 발하는데 그럼 지금은 물층이 없는데 어떻게 그럼 햇빛이 우리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했었을 때 지구에 자기장이라는 게 나와요. 자기장이 뭔지 알지? 자석 같은 것이 이렇게 내뿜는 그
파장을 자기장이라고 해. 자석을 이렇게 놓고 위에다가 종이 같은 거 놓고 막 색깔 이렇게 하면은 막 이런 식으로 모양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알지? 그런 것처럼 지구도 N극과 S극이 있어. 자, 북쪽을 뭐라고 얘기하지? 북을 뭐라고 해, 영어로? 남을 뭐라고 해? 응? 사우스. 자, 그러면 북극은 무슨 극일까? N극. 남쪽은 무슨 극일까? S극. S극. 맞아? 지선이 맞아요? 우리 김지선이? 사우스 코리아. 북쪽은? 노스 코리아. 그러니까 북쪽은 노스? 아니, 남쪽은 사우스? 그게? 네. 잘 생각해봐. 남치파 뭐라 그러지? 나침. 갑자기 발음이 안 돼. 뭐라고? 나침판. 나침판은, 자, 북쪽을 N극이 가리킬까? S극이 가리킬까? 북쪽을 S극이 가리켜? 어? N극이 가리키지. 자, 자석은 잘 생각해봐. 그럼 북극은 무슨 극일까? 야, 저기 나침반은 북쪽을 N극이 가리켜, S극이 가리켜. 그러면 사우스가 북쪽이야? 자, 그럼 북극은 무슨 극일까? 좀 머리 좀 써봐. 모르겠어요? 좋아요. 북극은 무슨 극일 것 같아? 자석이 N극과 N극이 붙어? 근데 나침판은 N극이 북쪽을 가리키잖아. S극이 남쪽을 가리키고. 근데 봐봐. 그럼 북극은 S극이야, N극이야? S극이 돼야지, 바보들아. 나침판이 북쪽을 가리키잖아, N극이. 왜? 북극이 사우스 S극이니까. 자석은 N극과 N극은 못 붙잖아. 아직도 모르겠어요? 지금 지사님의 상식으로는 북극이 N극이 되면 나침판 N극하고 같이 붙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일반 사람들이 가장 제일 많이 오류를 범한대. 북극의 S극. 그러니까 나침판이 N극이 북쪽을 가리키는 거야. 왜? N극과 S극이 붙으니까. 남쪽은 N극. 그래서 S극이 이렇게 하는 거야. 어디 가서 무식하지 말라고 이거 상식적으로 이거는 좀 가르쳐주는 거야. 정민이 알았지? 북극은 무슨 극? 응? S극. 나침반이 N이 북쪽 가리킨다고 왜 거기까지 S극이야? 아직도 이해 못해요? 아니 우리가 사우스 코리아니까 남이 노스 코리아. 나침판이 그렇다고. 나침판이 N이 북쪽이고 S가 남쪽이잖아요. 그럼 북극은 S극이 돼야지. 나침판 N극이 북쪽을 가리키지. 나중에 우리 그래도 과학들 잘 봤다는 우리 주아가 우리 지사님을 상담하면서 가르쳐 주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자기장이 이렇게 빛을 차단해 주는 거야. 지금은 이게 나쁜 빛들을. 그랬는데 이게 그래서 나침판 다시 잘 집에 가서 혼자 생각해봐요. 이해가 안 가면 하진아 엄마 좀 가르쳐줘. 나침판이 지구는 반대해야지. 나침판이 반대해야지. 그 S극하고 N극 붙지. S하고 S가 같이 붙어야 자석이 밀어내지. 하율아 설명해줘 엄마. 자, 이렇게 자기장이 빛을 차단해주고 있어. 지구는 하나의 큰 자석이야. 자, 그래서 지구가 자기장이 그러면은 한번 봐봐. 과학자들이 막 연구를 한 거야, 자기장을. 그래서 지구 자기장에 반감기가라는 게 있어. 1400년이 지나면 지구가
자기장의 세기가 반토막 난대. 예.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에는 자 현재가 1이라면 1400년 전에는 곱하기 2 하면 되겠지. 2배 셌었다는 거야. 그치? 근데 2800년 전에는 곱하기 4 하면 4배가 셌다는 거야. 지금 자기장보다. 4200년 전에는 8배가 셌대. 그치? 이게 1400년씩 계속 되면 5600년 전에는 지금보다도 자기장이 16배가 셌대. 근데 지구의 그런 저기를 6000년이라고 치고 400년 더 가면 한 20배 정도 지금보다도 지구의 자력이 20배 정도 더 셌다는 거야. 이게. 그러면 지금보다도 햇빛의 나쁜 것들을 많이 차단해줬겠지. 그치? 이게 지금 봐봐. 니네들 안 그랬으면 얼굴 다 하였을 거야. 그치 너도. 햇빛을 많이 쐈어 우리 재윤이가. 자 그렇게 지구 자기장 반감기라는 게 1400년을 해서 이렇게 됐어요. 지금은 옛날보다도 지금 약해진 거야. 지금 자기장이 약해져가지고 하늘에 뭐가 나타날까? 이게 뭐라고 했지? 오로라가 나타나. 이게 어디서 나타날까? 남극. 북극 쪽에 나타나니? 맞아. 남극, 북극 다 그래. 남극도 나타나. 맞아. 천재야. 그쪽에서 다 근데 우리가 남쪽에서 사람이 많이 안 살잖아. 캐나다라든지 그쪽은 북극을 이런 오로라로 구경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자, 뭐 유럽 쪽에서도 그 북쪽에 노르웨이 뭐 이런 쪽에서도 그렇지. 오로라 보면 아름답다가 아니라 지구가 자기장이 약해져가지고 하늘에 구멍 뚫려가지고 생긴 거야 이게. 지금 북쪽에서만 보여. 이게. 자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구멍이 더 뚫리면 한국 하늘에서도 저걸 볼 수도 있을 거야.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 햇볕이 더 나쁜 빛이 나타나고 한국에서는 많이 안 나타나지만 뭐 오스트레일리아라든지 이런 데 보면 호주 같은 데 보면은 무슨 병이 많이 나타나냐면 피부암 같은 게 많이 나타나. 그리고 앞으로 더 건강이 더 안 좋아지고 더 앞으로 그 빛이 우리에게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아까 같은 사진광선 같은 거 나타나겠지. 자, 그러면 봐봐. 옛날에 900살까지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층이 있어가지고 햇빛을 다 차단했다는 거야. 나쁜 것들. 그치? 가능하다는 거야. 예. 그럼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산소야. 이게. 자, 옛날에 이게 지니 스캇이라는 교수님이 있어. 이제 캘리포니아 국립교육과학센터장이시래.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이 그 미국의 그 위쪽에 보면은 석탄이 매장되어 있는 탄광이 한 80개 정도 되는데 전 세계에 있는 그 석탄들을 조사해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풀서부터 나무까지 깡그리 다 끌어 모아도 지금에 있는 석탄 매장이 될 수가 없대. 100분의 1도 안 된대. 이 분이 과학자야. 이 분이 가서 자기가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모든 이제 지질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결과는 다 똑같아. 지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갖다 모아도 지금의 석탄 매장은 나올 수 없다. 절대 나올 수 없다. 그러면서 이런 지구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거지. 어떤 지구에서 나올 수 있느냐? 저렇게 물층이 있고 바다가 저 지구는 육지가 30%야. 바다가 70%. 근데 홍수 전에는 육지가 80%고 바다가 한 20%, 30%밖에 안 됐어. 그리고 식물도 지금 세상보다도 100배 이상 식물이 존재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 지금보다 식물이 100배가 많은 거야.
자, 식물이 많으면 뭐가 많을까? 공기. 산소가 많아. 산소를 공기라고 표현한 거지? 네. 산소가 많아. 자, 아마존에 불 나면 큰일 나. 왜냐면 거기 아마존을 지구의 심장이라고 얘기하잖아. 허파라고 얘기하잖아. 그렇죠? 이게. 자, 지구보다 100배가 많아야 되는데 홍수 전과 이게 홍수 후의 세상이야. 이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하면서 온 지면이 그랬어. 자, 지금 사람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땅이 지금 현재 지구의 몇 프로일까?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 지금은 지구의 30%만 육지고 70%는 바다야. 근데 그 30%의 땅 중에서 이게 30을 100으로 얘기하고 이 모든 땅에 사람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땅은 몇 프로가 될까? 이거 맞추는 사람 선물 줄게. 너 10%. 일단 쟤는 10%. 수영이 15%. 주아 2%. 주아 2%. 또 자신있게 또 주 1.5%. 또 난 자신있게 맞히 괜찮아. 빨리 1.9%. 빨리 찍어봐. 응? 0.7%. 0.7%. 한 사람에 한 번밖에 안 돼. 혜진이! 그래, 이내진! 0.7! 넌! 0%! 야, 지금 우리 쾌적하게 살 수 있잖아, 우리나라 땅으로. 3%. 자, 뭐 북극, 빙하지대, 툰드라지대, 사막지대 이런 거 빼면은 전 세계에서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땅은 3%밖에 안 된다. 그리고 북극, 남극은 영하 한 70도까지 떨어진대. 그리고 적도 알지? 뭐 아프리카 뭐 가운데 뭐 이제 뭐 아메리카 이렇게 좀 이게 거기에는 영상 40도까지 올라간대. 그러면 온도 차이가 몇 도일까요? 몇 프로? 아니 몇 도? 북극은 영하 70에 저기는 영상 40인데 70이면 말이 되냐? 110. 도대체 이거를 참 심각하게 고민하는 야 40도가 73이 되지 뭘. 지금 온도 차이가 110도가 차이 난대 여러분. 이게. 자, 그런데 옛날에 홍수 나기 전에 물층에 이렇게 하늘을 짚어 했었을 때는 자 겨울에 우리도 많이 봐. 밭에 가면은 뭐 무슨 하우스 있어? 비닐하우스. 암만 추워도 비닐하우스 들어가면 어때? 따끈하지? 그런데 어디 식물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유리로 만들어 놓은 데 있어. 그치? 근데 가면은 따뜻해 안 따뜻해? 이런 온실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왜냐면 옛날에는 물층이 있었을 때 열 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그래서 학자들이 북극을 빙하를 뚫어가지고 남극 빙하 막 이런 데를 뚫어가지고 보니까 밑에서 그 지층에서 뭐를 발견했냐면 열대 식물들을 발견했어요. 이 빙하 밑에서. 내가 얘기하는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자기네들 발견한 거야. 북극 남극에서 이게. 응? 그래서 이렇게 다 뚫어가지고 화석들 뭐 이런 것들 식물들 얼어져 있는 것들을 다 발견을 했던 거예요. 그들이 뚫어가지고 다 발굴하는 그런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북극에서 남극에서 지금 뭐 그런 열대 식물들 살 수 있나? 못 살잖아. 이게. 자, 추위와 자 봐봐. 그래서 이제 그 땅이 그 홍수 이후에 얘기하는 거야.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그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하면서 홍수가 끝나가지고 방주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제사 드렸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면서 내가 전에 행한 것과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생물 다 멸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은과 심는데 이제 곡식들 심고 심은과 거둔과 그러면서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여름과 겨울이 생기고 추위와 더위가 생겼어. 홍수 이후에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맨날 있으니까 여름에는 더워, 겨울에는 추워. 그런데 홍수 전에는 없었다는 거야. 홍수 이후에 이게 추위와 더위가 생겼대. 이해가 되지? 자, 비라는 것은 한번 봐봐. 육지가 따뜻하고 바다가 차가우면 공기가 차가운 데서 바다를 이렇게 하잖아. 이게 바람이. 그래서 아산만 사는 사람들은 이쪽에 사는 사람은 알아. 뭐냐면 오전 오후만 지나면은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여기가 바닷가이기 때문에. 왜? 밤에는 바다가 추워져. 새벽쯤에는 물이 식기 때문에. 육지는 대표되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순환이 되잖아. 이게. 그리고 이런 찬 공기, 더운 공기가 만나야지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리는 거야. 우리 여기에서 보면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애하고 못하는 애들이 이제 생기는 거야. 학생들 잘 봐봐. 자, 이걸 띄워. 졸게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게 비가 생기는 거야. 근데 홍수 전에는 비가 없었어. 그치? 왜? 다 온실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라는 거야. 첫 번째 창조 홍수 전에는. 이게 창세기 2장 5절로 6절이야. 이 비를 내리지 않았다. 비가 없었다는 홍수 전에. 홍수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했냐? 수면에부터 이렇게 안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하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면서 뿜어져 나왔었다고. 그래서 온 지변에 식물들이 그렇게 많을 수 있거든. 지금부터 지금보다도 100배 더 이상 많아서 80%가 땅이었고 모든 땅이 사람이 살기 쾌적한 땅이었어. 근데 한번 봐봐. 그때 당시에 노아가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나타났어. 그래서 노아야 배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 그러면서 이제 홍수로 하늘에서 비를 내려가지고 내가 이 세상 다 쓸어버릴 거야 하면서 이제 성경에는 정확히 몇 년 이제 동안 배를 만들어지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100년, 120년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아. 그 정도 100년 정도를 배를 만들었다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기도 해. 그 사람들이 한번 봐봐. 배를 만들어 이렇게 다 수작업으로 만들었어.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배고 거진 한 120에서 150m고 옆으로는 한 30m 되고 위로 한 15m, 20m 정도 된단 말이야 이게. 배가 100m 정도 되는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봐. 나무 직접 베어가지고 하나하나 깎아가지고 저거 만든다고 생각을 해. 그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겠지. 구경할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노아 너 미쳤어. 뭐하는 거야? 사람들이 와가지고 미쳤냐? 너 뭐하냐? 그럼 노아가 뭐라고 얘기할 거야? 하지만 노아가 뭐라고 얘기할 거야? 응? 이 사람들은 그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고 우리 온 지구를 덮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왜? 노아는 하나님의 말을 들었어. 졸린 사람은 예수님 올 때도 졸다가 못 들어가는 수가 있어. 알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무슨 미친 소리야.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진짜 비가 내렸지. 하늘에서 여러 창이 열리고 물이 쏟아졌다고 얘기해. 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이때 사람들이 짐승을 하나님이 태웠어. 노아가 호랑이 잡으러 다니고 사자 잡으러 다니고 그러지 않았어.
알지? 이게 공룡 같은 것들도 니네들이 그 나중에 그 공룡에 대해서 연구하고 했던 것들을 이제 하겠지만 공룡이 처음에 있었을 때 이 파충류들이 처음에 1m 정도 될 때까지는 잘 안 자라다가 10년 정도 되면서 이게 10년 정도 넘어가면 갑자기 급작스럽게 자랍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티라노도 한 이 정도 안 했던 거야. 이 정도. 예. 그런 거 태우면 되는 거야. 기가토사우루스 같은 거, 뭐 높이 24m 되는 거 이런 거 태우지 말고 조그만 거 태우면 돼. 그래서 공룡들도 다 태울 수 있었다는 거야. 이게. 그리고 하나님이 태웠어. 자, 개들도 한번 보자. 개들 중에 개과들 중에 늑대가 유전적인 정보를 제일 많이 갖고 있어. 늑대를 통해서 그 코요테가 나오고 코요테 안에서 그 또 뭐지? 그 딩고 뭐 이런 것들 있어. 야생개들. 이러면서 뭐 세퍼트, 치와와, 진돗개, 또 뭐가 있을까? 불도 이런 것들 있지. 늑대를 통해서는 이런 개들을 계속 분리해 격리하면서 교배시키면 이런 개들을 만들 수 있다. 근데 개를 통해서 늑대는 못 만들어. 왜냐면 늑대가 유전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지금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개들 그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개 두 쌍만 갖고 드러나도 모든 개들이 큰 개 작은 개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유전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이게 자 사람들이 제일 안 믿는 것들 중에 있어. 흑인, 백인, 황인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이런 모든 인종이 나올 그런 유전 정보를 노아와 그의 며느리와 그 자녀들이 다 갖고 있다면 지금에 있는 모든 인종들이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담은 첫사람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런 유전 정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인종이 나올 수 있다. 우리는 유전 정보를 계속 상실해 나가 잃어버리지 진화되지 않아. 이게 지금 과학자들 결론들이야. 그런데도 안 믿어. 니네들 세상에 지금 말들을 믿는 거는 굉장히 큰 믿음이 필요해.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믿는 거야. 자, 그리고 노아의 시대 때는 노아를 배 만들 때 봤던 옆에 있던 사람들이 가장 후회했을 거야. 왜냐면 배를 딱 만드니까 하나님이 짐승 딱 들어가게 한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때가 됐다 노아야 들어가 해놓고 문을 그 노아의 그 방주의 문을 노아가 닫았다는 소리가 없어. 그때까지 사람들한테 얘기했겠지. 노아야 들어가라 해놓고 노아와 그 자녀들이 딱 들어가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 노아의 그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직접 닫아버려. 근데 갑자기 막 하늘에 물이 떨어진다? 노아의 동네 마을 사람들은 뭐야 진짜 물 떨어지네? 하고 노아의 방주에 있는 데를 갔겠지. 문 열어달라고 두들겼겠지. 문 좀 열어달라. 노아, 나 옆집에 누구잖아. 노아야, 라면 그날 죽었어. 노아야, 나 네 아버지잖아. 막 두들겼겠지. 근데 그 문 누가 닫았다고? 그 문 열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열어. 그 방주가 이게 한순간에 물이 제가 생각해 지금 막 비 막 오잖아. 물이 갑자기 그냥 확 이렇게 막 몇십 미터 내리는 게 아니야. 계속 이렇게 천천히 올라갈 거야. 그치? 그런데도 문 좀 열어달라고, 살려달라고. 못 두들겨도 열 수가 없어. 얘네는 심판은 이렇게 와. 회개가 내가 회개하고 싶어. 죽기 전에 이렇게 회개해가지고 되면 되겠죠. 하나님이 그때를 놓치면 회개 안 돼. 눈앞에 저기 들어가면 사는데 봐봐 저기 뭐 이제 그림을 잘 그리는데 뭐 나무 토막 붙들고 있는 거랑 저기 바위 붙들고 있는 거 결국은 저거 보고서도 후회하겠지. 그때 노아의 말을 들을 거야. 나도 도와주고 나도 그때 같이 탈 거야. 그리고 나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자 하나님이 이제 물을 다 말리고 노아 가족들이 딱 내렸어. 그래서 야 언약의 친구를 하늘을 보면은 무지개를 내려줘. 이게 무슨 얘기야? 자 아까 전에 봐봐 그 전에 물층이 있었을 때는 무지개가 생길 수가 없어. 그런데 홍수 이후에 이렇게 이제는 무지개를 하나님 언약을 주시는 거야. 그 이전에 무지개를 볼 수가 없어. 이게 홍수
홍수 전과 홍수 후에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달라진 거야. 이렇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이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지개. 근데 그 전에는 홍수 전에는 무지개가 없었던 거야. 말이 되지? 그렇지? 이게. 그래서 이렇게 산소가 그 당시에 나무가 100배나 있었기 때문에 많았던 거지. 자, 이거 뭔지 아는 사람? 이거 영화 뭔지 아는 사람? 쥐라기 공원 혹시 본 사람? 안 봤어? 봤잖아. 쥐라기 공원 공연 나오는 거 집에서 몇 번 틀어봤잖아. 저기 보면 이렇게 공룡의 피를 빨아먹었던 모기가 호박 안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그거를 발굴해서 꽁댕이에서 공룡의 피를 DNA를 채취해가지고 공룡을 다시 복원했다라는 그런 픽션을 갖고 있는 영화가 쥐라기 공원이야. 그런데 과학자들이 해리로는 과학자들이 진짜 연구를 하다 못해 이 안에 보면 이렇게 동그란 기포들 있지. 예, 진짜 이러한 호박들이 발굴이 돼. 그리고 그 안에는 저 공기 그 옛날에 고대에는 도대체 공기가 무슨 공기를 갖고 있었나 해가지고 진화론자가 무슨 실험 막 했었거든. 옛날에 무슨 메탄 가스하고 뭐하고 고대에는 이런 가스를 갖고 있을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서 식물들이 막 이렇게 진화가 돼가지고 산소가 생겨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게 진화가 됐을 거야 하면서 그 고대의 공기를 연구한다고 저기 조그만 저것들을 추출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대기를 그러니까 연구를 했어. 이게. 그랬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지금보다 저 공기방울에 있는 그 산소 농도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사람보다 150%가 그러니까 150%가 산소 양이 150%. 지금 우리가 이게 숨을 들여 마시면 17%에서 24%가 산소를 들여 마실 수 있대. 그런데 옛날에 이 시대 때는 공기를 이렇게 들여 마시면 50% 이상이 산소였대. 그래서 혜진이 운동하는데 요즘 힘들지? 러닝 때문에 힘들지? 이 시대 때는 혜진이도 산소 양이 많기 때문에 이 시대 때 달리기를 뛰면 지금서 여기서부터 대전까지는 쉬지도 않고 그냥 달릴 수 있다는 거. 예. 호흡도 안 차고. 예. 그 산소가 안에서 이제 피 속에 헤모글로빈이 많게 돌아서. 지사님들도 이게 한번 이게 상식적으로 한번 보라는 거야. 니네들 이거를 지금 이거 갖고 있으라고 하는 거야. 돌려도. 자, 그래서 댄스 가수들이 막 공연할 때 댄스 치다가 저렇게 O2 저 산소 이렇게 마스크 그럴 때마다 쉬고 한다고. 왜냐면 빨리빨리 몸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게 챔버라는 이 산소 아주 고용량 산소 챔버를 만들었어. 이게 여기 안에서 이제 여기에 산소를 이빨 가득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고 치료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이게 제시카라는 그 옛날에 이 제시카라는 그 아기가 60cm 정도 되는 이 파이프 관에 20m 정도 되는 건데 얘가 다리가 이렇게 꼬여가지고 뒤집혀져가지고 한쪽 다리는 머리 내가 이게 안 돼. 못 올라가고 있으니까 얘는 애기들은 하잖아. 하나가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해서 뒤집혀져가지고 빠져있는 상태로 그 관에 60cm 되는 관으로 빠져버렸어. 이 애기가 그러면서 이거 이제 구출해내려고 15분마다 막 뉴스 특보 내면서 막 이게 거진 하루 48시간인가 그 정도를 갇혔었는데 얘가 거기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얘를 끄집어내려고 그 소방관으로부터 막 구조대가 막 얘를 끄집어내려고 했었다고.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근데 얘를 구출했는데 저렇게 피부가 까맣게 죽었어. 그래서 왼쪽 다리는 막 뒤집어져가지고 꼬아했다 그랬잖아. 왼쪽 다리가 다 시꺼멓게 돼가지고 얘가 시꺼멓게 돼서 죽었는 피부가 다시 배선해서 죽었는데 의사들이 딱 보자마자 저거 절단해야 된다. 절단해야 된다. 얘 살리려면 이게 막 피부가 막 이렇게 까맣게 죽은 거야.
그래서 당연히 절단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의사가 얘기한 거야. 그 혹시 모르게 절단하기 전에 아까 전에 그 고압 챔버, 산소 그 챔버에다 집어 넣어보자. 왼쪽 다리가 다 죽어 있는 상태야. 시꺼멓게 되고 이게 왜냐면 이게 올려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빠졌으니까 얘가. 이게 실제로 있었던 거야 이게. 그러면서 집어넣는데 이게 2시간 정도 지나니까 왼쪽 다리가 피가 돌더니 피부색이 선홍색으로 바뀌더니 나중에 딱 보니까 왼쪽 새끼 발톱 한 마디만 죽어 있다는 거야. 다 치료가 됐고 산소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 한 마디만 잘랐어. 그때 구출했었을 때 그 사진이 계속 15분보다 뉴스톡으로 나갔던 거야. 그래 봐봐. 로그아웃이 되었대잖아. 이게 산소가 그만큼 많았었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오래 살 수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거야. 그 잘 생각해봐. 지금 그럼 우리 이 세상은 아주 망가진 세상에서 살았어. 그렇지? 이게 그리고 목사님과 같은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봐야 돼. 이게 동물들도 자 보면 옛날에 이렇게 컸었던 거야. 저 뱀 봐봐 뱀. 사람 저기 있고. 이게 엄청 큰 거지. 저 잠자리가 저렇게 커. 이게 새들 봐봐 새. 응? 악어랑 저 티라노 같은 것도 이렇게 컸지 옛날에는. 이게 어쨌든 저거 뭐냐 저거? 저거 지네요 뭐야 저거? 저러고 하나 지내다니면은 우리 저기 주하고 주영이 좋아하겠다. 조그만 그 족벌리만 지나가도 그 와. 주아 깨라. 진짜. 예, 참. 자, 너네들이 알아야 될 것도 파충류는 모든 파충류는 죽을 때까지 성장판이 닫히지 않는데. 그러면 죽을 때까지 계속 자란다는 거야, 그렇지? 혜진이는 성장판이 닫혔을까 안 닫혔을까? 안 자라지 요즘? 미안해 어쩔 수 없어. 민이는 닫혔을까 안 닫혔을까? 제발 너네들 위로 커야지 옆으로 크지 않기를 바란다. 이게 자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야 이런 도마뱀을 하나 갖다가 에덴 동산에다가 갖다 놓고 900년을 키웠어. 그러면은 성장판이 안 닫히고 그렇게 물층이 있고 산소가 많고 먹을 게 그렇게 많으면 자 지금 화석으로 나오는 그런 공룡같이 크기가 될까 안 될까?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이해가 가지? 이게 자 그렇죠. 봐봐 공룡들이 그때 당시 공기도 그렇게 많았고 하니까 얘네들이 멸종 원인 중에 하나가 산소가 부족해서 멸종될 수 있었다는 거야. 왜 그런 이유가 과학자들도 연구를 했어.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할 일이 뭐 있겠냐. 이게 뭐냐면 아파토사우루스라는 거야. 이게 코끼리보다 50배 커. 이거 하나 갈비 하나만 있으면 갈비탕을 1년 동안 먹을 수 있을 거야. 맛있겠지? 네. 네. 이게 콧구멍이 보면은 보여? 이게 콧구멍이 보여? 네. 이 콧구멍하고 지금 현대 말 콧구멍하고 크기가 똑같아. 얘가 지금 코끼리보다 50배 크다니까? 자, 미니가 숨을 쉬는데 코감기가 걸려가지고 콧물이 꽉 막혔어. 그래서 이렇게 들려. 편하냐 안 편하냐? 환장하겠지? 근데 얘 콧구멍이 말하고 콧구멍이 똑같아 크기가. 그런 데서 살았어. 그러면 그 시대 때는 산소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야. 그치? 이런 게 살을 수 있었다는 증거야. 그리고 사람도 옛날에 이런 두개골을 발견됐는데 자 이게 지금 현대 그 사람이야. 하진이처럼 해골이 이쁘지? 저기 옆에 있는 거는 이제 고대의 그 해골을 발견한 거야. 주호 같아?
이게? 자, 봐봐. 저 해골이 보면은 여기가 하나는 밋밋하지? 하나는 이거 툭 튀어나왔지? 그래서 옛날에 이게 원시인 해골인 줄 알았어. 근데 요즘 의사들이 발견한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자라는 뼈가 있어. 죽을 때까지. 그게 여기 뼈. 눈썹 뼈. 다른 뼈는 성장판 다치면은 안 자라. 이게. 근데 여기 눈썹 뼈는 죽을 때까지 자라. 그래서 아 저게 무슨 얘기야? 수백 년 동안 산 사람의 뼈야. 왜 눈썹 뼈 이게 참 원시인 뼈가. 근데 옛날에 그 저거 원시인 뼈라고 우겼대는 거야. 너네도 혜진이도 900년 살면 저렇게 될 수 있어. 이게. 인간의 신체 중에 눈썹뼈는 인간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신기하지? 이게. 식생활 마지막으로. 식생활은 옛날에 어떻게 했느냐? 홍수 전과 홍수 후에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이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하면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가 이제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너희도 이제 그때부터 고기 먹어라는 거야. 그럼 자, 이 말로 얘기하면 홍수 전에는 고기를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안 먹었어. 음식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또 할 일 없으면 뭐 하겠냐? 이것도 연구해보겠지. 이게. 그래서 자 원숭이가 A, C 봐봐. A하고 C 어때? 어떤 게 인상이 더 좋아? C. C가 인상이 더 좋아? 네. A가 더 좋아? A. 근데 B하고 D를 봐봐. C의 옆모습이 D고 A의 옆모습이 B야. C. 아니 D가 누가 더 늙어 보여? D. B가 훨씬 완전히 허리도 구부러지고 털도 빠지고 그렇지. D는 좀 쌩쌩하잖아. 얘네들이 같은 나이야. 같은 나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절식과 식단이 중요해. 같은 나이인데 위스콘신 대학에서 20년, 17년인가를 연구를 계속했어. 그러면서 식단을 그 A한테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고기서부터 뭐 계란서부터 단백질 이런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풍족하게 줬고 B는 좀 마른 애 있지? 쟤는 자기가 평소에 먹는 양의 70%만 줬어. 이게 70%만 주고 채소 위주의 식단을 줬어. 이게 그랬는데 보면 암을 보면 그 40여 마리씩 이렇게 키웠는데 그 40마리 중에 8건이 암이 발견되고 그 식단을 조절 안 하는 데는 4건. 그리고 마음대로 먹인 그룹에서 이제 그 심장병은 4건이 발견되고 안 먹인 데는 2건. 이제 연세가 다 되셔서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7, 80대 되시는 분들이야. 이게. 그리고 대사질환이라고 당뇨, 고혈압, 목사님들 중에 있는데 응? 대사질환 같은 거 보면 마음대로 먹인 거는 40여 마리 중에 한 17마리가 이렇게 됐고 절반 가까이 됐지? 그리고 식단 조절한 그룹은 한 건도 없대. 그러니까 결국 목사님도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는 이유는 내 마음대로 먹었기 때문에 그래. 예. 식단을 보면 이게 아니라 음식물을 딱 들어가면 산소하고 만나면 이게 산소하고 음식물이 이게 만나면 이게 물로 된대. 물로 돼서 그 속에 에너지가 있고 일산화탄소로 이렇게 분류가 돼가지고 세포가 나눠주는데 그 중에 이제 활성산소라고 있는데 이게 몸속에서 남아있는 거야. 이게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쇠 같은 것들 보면은 비 맞고 뭐하고 해가지고 하다 보면 녹슬잖아. 그런 것처럼 내 안에서 산화가 되는 이게 세포들이 생겨가지고 DNA, 단백질 이런 것들을 세포를 손상시킨다. 그러면 노화를 시키는 거야. 고기 많이 먹지 마시다. 니네들 배부른 상태 계속 그냥 안
안 돼? 옆에 사람 한번 봐봐. 좀 늙어 보이는 애들. 이거 보이네요. 많이 먹어서 그래, 니네. 특기 좀 먹느라. 이게 식단이야, 이게. 봐봐. 얘는 뭐 계란 후라이에 고기에 뭐 감자튀김에 막 좋지. 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한번 봐봐. 손 들어봐. 좋아요. 고기에 계란 후라이에 감자튀김. 이거 뭐야 이거? 좋아. 얘는 하루 3,000칼로리, 얘는 2,000칼로리. 얘는 다 채소. 이런 사료를 줬어. 이게. 그리고 70% 약간 배고프게. 이게. 거기에서 그래서 이 학자들이 개발을 해서 보니까 봐봐. 쟤는 쌩쌩해. 털도 하나도 안 빠져. 얘는 이게. 많이 먹지 맙시다 우리. 고기 너무 좋아하지 마. 이게 니네들 목사님처럼 나중에 못 먹어. 이게 하도 젊어서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은 절식을 하고 있어. 이게. 그래서 이게 그 채소 속에 발견을 했는데 이게 메스보랄톨이라는 이런 항산화제 그런 물질이 지금 발견이 됐대. 다이어트 하고 싶은 사람 저거 잘 보고 있다가 사서 먹든지 말든지. 저거를 먹으면 효과가 뭐가 있냐면 배를 덜 고프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대. 근데 이런 것을 어디에서 많이 나냐 해서 처음에 발견한 데가 포도 껍질에서 발견된 거야. 이게 항산화 물질이. 이게. 그랬는데 과학자들이 뭐 하겠냐? 다 연구했겠지. 도대체 이게 또 어디에 많이 있냐 했었을 때 보니까 당근, 시금치, 콩 잡고, 녹차, 토마토, 콩, 마늘, 브로콜리, 포도, 베리 여기에 많대. 나는 소식을 하고 싶고 몸이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은 이걸 많이 먹어야 돼. 봐봐, 나는 소식하지 않고 나는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 다 싫어해. 거의 다 싫어해. 나 콩 좋아하는 사람, 마늘 좋아하는 사람, 브로콜리 좋아하는 사람, 당근 좋아하는 사람. 자, 우리 애들 밥 먹을 때 콩팥 걸러내야 될까 안 걸러내야 될까? 누가 그랬어? 이런 거 많이 먹어. 자, 봐봐. 편의점 밥에 이런 게 들어갈까? 니네 집밥에 이런 거 들어갈까? 집밥. 집밥 많이 먹어. 이것들아. 네. 자, 유진이요.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워낙 사람은 이렇게 고기를 먹게 도움이 처음부터 창조된 게 아니야. 이 세상에 홍수 이후에 에너지가 딸리고 하니까 이제부터 그거 섭취하려면 고기 먹으라고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 먹으라고 했으면 고기 먹어도 돼. 섭섭하지. 이제 여름성경 해가지고 저녁에 피자하고 치킨 먹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그날 또 내일은 또 치킨 안 먹으면 섭섭하지, 그렇지? 아니요. 안 섭섭해? 네. 재윤이만 주지 말고 일단은 먹자. 재윤이 양보하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있어. 자,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50년 전 사과 한 개에서 나오는 영양소를 얻으려면 지금 나오는 사과 26개를 먹어야 합니다.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에 할머니들이 먹었던 사과가 하나가 지금에 나오는 커가지고 한 그런 사과보다 26배 영양소가 많아요. 그럼 지금은 자, 자기장도 점점 나빠지고 공기도 점점 나빠지고 햇볕 때문에 파괴도 되고 앞으로 되니까 이렇게 채소들의 영양소도 안 좋은데 옛날에 아담 시대 때 노아의 홍수 전에는 얼마나 영양소가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900년 살 수 있겠지?
성경에서 나오는 게 개뻥이 아니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내가 다 좋을 거야. 그치? 그럼 여러분 믿어야지? 이게. 여기 있는 내용은 소설을 쓴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한 거를 정리해가지고 발표했던 거를 너네들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목사님 이렇게 한 거야. 왜? 지네로 배우면 선사시대 몇 년 전? 50만 년. 미칠 거 아니야? 왜 50만 년 전이 말이 안 되는지 알아? 지구로부터 한 50년 전, 30년, 40년 전에 보면 지구의 인구가 35억 정도밖에 안 됐어. 근데 한 그 정도 지나니까 지금 70억 인구가 됐거든. 2배로 뛰었어. 이게. 4, 50년마다 인구가 2배로 늘어.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해서 보니까 50만 년 전서부터 인구가 2배로 늘려면 두 사람이 시작해서 1만 년에 2배씩 늘어야 돼. 그러니까 50만 년 전서부터 49만 년이 될 때까지 두 명이 계속 둘 만나야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 1만 년 동안 둘만 계속 나와서 이어져야 되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이게 노아의 시대에서부터 해가지고 4,800년 정도 되는데 그때서부터 2배로 이렇게 늘려면은 계속 지구의 인구가 8명에서 계속 늘려가지고 하면 150년마다 2배로 늘면은 지금의 인구 70억이 딱 나와. 야, 50년 2배가 이게 1만 년에 2배씩 늘어가지고 70억 되려면은 그 말이 되냐? 그 믿음이 더 크다. 그렇지? 그러니까 니네들 진짜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진리야. 성경이 진리야.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 아멘? 이런 걸 니네들이 학교에서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야. 자, 요즘 세상 봐봐. 어저께 남극에 대해서 나온 그런 방송 본 사람, TV에서. 어저께 뭐 KBS인가 어디에서 뭐 TV에서 남극인가 북극인가 뭐 빙하 녹고 뭐하고 막 물 나오는 거 막 보여줬다며. 봤잖아 어저께 니네. 어저 KBS에서 나온 거야. 다큐멘터리. 남극에 막 물이 막 쏟고 막 참는 거. 무슨 얘기냐? 지구가 6천년밖에 나이가 안 됐으면 그리고 지구가 이렇게 늙었다면 지구의 끝이 가깝다는 거야. 지구의 끝이 가깝다는 거는 예수님 올 때 됐다는 거야. 그치? 근데 지금 과학자들이 뭐라고 계속 얘기해. 화석연료 차 끌고 다니지 마라. 그래서 전기차로 다 바꾸잖아. 그치? 안 그래? 소재현? 네. 그래서 큰아빠 일에 놀아. 아빠요? 놀잖아. 왜? 기아 자동차가 그 내연기가 휘발유되고 경유되는 거 이제 거기에서 전기 자동차로 다 바뀌고 있어. 그래서 지금 회사 사람들 다 놀아. 그리고 공장 부품 다 바꾸는 거. 왜? 지구가 지금 발악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내연 나오고 뭐하고 하니까 이렇게 오존층 파괴되고 뭐고 된다 하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근데 성경대로 보면 발악해도 결국은 지구는 벌써 이제 생명이 다 돼가고 있고 예수님 오실 때 됐다는 거야. 아까 전에 노아 시대 때 봤지? 목사님 그렇게 외치는 거야. 예수님 오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야 그냥 갈 거야. 웃으면서 그랬다가 정말 예수님 오시는 그날 저희 구원해 주세요. 저도 믿으려고 했어요. 노아의 그 방주의 문은 노아가 닫았다? 하나님이 닫았다? 하나님. 하나님. 그 순간 딱 끝나는 거야. 예수님 잘 믿자? 네. 예수님 잘 믿자? 네. 이게 이제는 믿을 만한 근거가 굉장히 많아. 목사님 때는 진짜 맨날 야 사람 원숭이에서 됐지? 아닌데 하고 말도 못했어. 니네 때는 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여러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거 믿고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긴 내용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머리에 다 남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있다가 창조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이 학생들 다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 같이 공중에 들림받아 주님 품에 안기는 이 학생들,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